경력 단절 여성의 이제 고용 촉진 지원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우리가 이제 약어로 지산맛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제 여러 고용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고, 이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또는 어떤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제안하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약 한 8천 명 정도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21년도에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이제 40대, 50대 중장년 여성층이 이제 대상이고 약 한 5만 명 정도 고용을 이제 기대하면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비정형 근로라든지 불안정 노동 이런 게 확대가 되니까 기존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제도,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매개로 한 복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제 도입된 건데, 이제 소득이나 재산, 취업 기준 이런 걸 이걸 충족하는 대상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인류형,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청년, 특정 계층, 여기에는 이제 여성 가구주라든지 이제 여성 중에서도 특수한 어떤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이제 이런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구직 촉진 수당은 약 한 월에 50만 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계층에 속하면 구직 수당은 받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취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1유형과 2유형, 그래서 이 15세에서 69세, 그다음에 중장년 35세에서 69세 여성들도 1유형에 속한다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장년한테는 이 50만 원이 작아서 현재는 사실은 청년층이 주로 이제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성들이 일부 속해 있는 특정 계층에 속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 촉진 수당은 받지 못하고 취업 활동 비용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단녀 채용 기업을 에 대해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거다. 그래서 경단녀들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근로계약을 통해서 취업이 되면 이 기업한테 인건비의 약 한 15에서 30%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다. 공제해 주는 거죠.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단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것도 간접적으로 여성 경단녀의 이제 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력 단절 여성 본인에게 근로자 세액 공제, 우리도 지금 이제 근로자 세액 공제 50만 원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50만 원을 더 해주자. 물론 이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경단녀의 어떤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세일 여성 인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인턴을 이제 하게 되면 약 뭐 금액을 이제 일정 금액을 21년도에는 한 300만 원, 22년도에는 한 380만 원 정도를
한 7천 명한테 이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 그다음에 IT나 빅데이터 분야에 이제 조금 높은 숙련이 필요한,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이런 직종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을 이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여성 창업 지원,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하고 또 사후 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취업자와 채용 기업 간의 이제 매칭 이런 거를 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예 경력 단절 자체를 이제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직 여성자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광역 차원에서 하거나 또는 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죠. 물론 운영 방식은 이제 직영 방식도 있고 이제 위탁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자체가 조금 늘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한계점 또는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인력과 예산을 이제 증액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저숙련 서비스직 또 나쁜 일자리를 오히려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전문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센터의 전문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연계를 해준다고 이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 시스템,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시스템들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그래서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직업 능력 개발이나 취업 준비, 뭐 상담 이런 이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증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온라인 경력개발센터도 일부 아는 사람들한테는 알지만 굉장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접근성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력 단절